마지막 순서로 공청회에 참여한 분들이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토론을 35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은 공청회 도중 언제라도 게시판에 질문이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부터 국회의원 정관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전략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보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과 태권도 수련으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쁘신 와중에도 국회의원 정관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발제자, 토론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세계태권도본부 국회의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국회의원 정관 개정안에 대해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은 물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관 개정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관 개정안 설명 자료를 발표해 주실 손천택 국회의원 이사 겸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 토론해 주실 노순명 인천광역시 태권도협회 명예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태권도 8단 최성주 사범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택진 태권도 전문 기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 도중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개진된 질문 및 의견 중 간단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답변을 할 것이고, 그 밖에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끝난 후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손천택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 사범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이 되어서 태권도 도장의 활기를 다시 찾고 사범님들 또한 생기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관개정소위원회는 7명의 이사와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분의 위원 가운데 3분의 외부 전문가와 2분의 이사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제정 당시의 정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온 오연덕 원장 재임 시절의 정관, 그리고 현재 정관을 비교 분석하였고, 전에 정관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행정 담당관, 태권도 전문인, 대학의 교수님들, 형장 태권도 사범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협의 정리한 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정관 개정안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은 안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정관개정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잠정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아마 상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면 그것들을 소위원회와 이사회에 부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정관개정소위원회는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우선 국기원 정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원 정관이 국기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정관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기원 정관이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부합하는 정관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기원 정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정관인가? 라는 질문은 곧 태권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곧 태권도는 스포츠적 특성과 무예적 특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만 무예적 특성이 강한 운동으로 기술 습득 못지않게 그것의 수련 과정을 통해 정신적 가치, 인성 교육적 가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국기원은 경기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의 유능성보다는 기술의 연마 자체와 그 과정을 통해서 태권도 기술을 감상하고 정신을 연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정관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태권도는 운동 기술적 가치나 체력 향상적 가치 외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습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성의 발달을 가져오고 심지어 미적 감상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태권도에 내재된 이러한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개성 발전시켜 태권도로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국기원은 그러한 목적을 구현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관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국기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의 유지와 국제 조직으로의 성장을 설정하였다고 위에서 짧게 언급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들을 의미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그에 따른 독자적 운영이 담보되어야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분석적으로 검토해보면 선거인단 구성에서부터 이사 추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유관단체의 개입이 과도하고 수익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통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연덕 원장 체제의 특수한 상황에서 태권도 유관기관에 의한 정상화가 불가피하였지만 이제는 국기원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에 합당한 정관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성단 심사비에만 의존하는 국기원 운영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당시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기원이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을 개정해서 새로운 조직 운영 구조를 잘 구축하고 좋은 수익 모델을 창출하면 위기에서 벗어나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 제2조 국기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 태권도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4조 사업 내용을 보면 그와 관련된 사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을 국제적 위상 제고로 원대하게 제시하고 운영비의 50% 이상을 국외 단청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직의 운영은 국내 중앙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국기원 지부 설립 및 운영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추가하고 6개 대륙을 시작으로 지회장을 선임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담당 부원장을 임명하여 중국, 인도 등 규모 있는 나라의 태권도 시장을 개척하고 절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유럽 시장을 부활하고 북미 태권도에 활기를 부어넣음으로써 명실상부한 태권도 본부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작은아마 이참에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다양한 태권도 주체들이 제안한 의견을 정리해서 유관조항과 관련시 검토한 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닌 부분은 생략하고 제기된 주요 조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원 정관 제2조 목적입니다. 국기원의 설립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인성, 태권도 건강복지, 태권도 행복 등과 같은 실용성 있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개념들이 포함되는 목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목적이라는 것이 원래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으니 현재의 정관을 약간 수정하거나 부드럽게 윤문하는 수준에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사무소입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국기원의 이전이나 국내 분원 설치의 요구가 있어서 수도권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자는 의견이 있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제4조 사업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기원 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제정하여 지회 설립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장이 바뀔 때마다 태권도의 국제화를 위한 지회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차원에서 MOU 등을 맺어 진행하다가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륙별 지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는 제4조 사업 내용에 태권도 관련 단체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세계 태권도 연맹을 지원하는 조항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세계 태권도 연맹과의 협약에 의한 약속이니 현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원장의 근무 조건과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장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직을 상근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근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장은 그 역할에 비해 보수가 과다하므로 비상근 임원으로 선출하고 보수도 활동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기원 원장의 연봉은 1억여 원이고 매월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원장의 근무 조건과 보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태권도인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국기원 원장은 선출직이므로 그에 합당한 권위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수도 그 역할에 합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낸 태권도인들이 절충안으로 상근 원장의 권위와 권한은 보장하되 보수는 현재의 연봉을 50% 삭감 책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영렬 원장의 사태를 겪으면서 행정수행 능력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부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제시되곤 하였습니다. 행정부원장을 상근으로 임명하여 국기원 행정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고 국제부원장을 비상근으로 임명하여 지회 개설이나 해외 도장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연선장, 행정부원장,
부원장이 원장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면 조직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부원장을 여러 명 두면 과도한 권력 투쟁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을 임명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행정부원장 대신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되면 사무총장, 연수원장 체제이거나 사무총장, 구직 담당 부원장, 연수원장 체제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사 감축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 내로 운영이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거의 그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안건은 전체 이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회의의 효과나 생산성에 비춰 그 회의비만 과도하게 지출되는 이사들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줄이고 형식적인 운영이사회는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이미 8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줄이고 운영이사회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기 한 명씩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연덕 전 원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 유관단체의 지원이나 도움이 불가피하였겠지만 이제는 선출직 이사들이 자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이사의 역할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국기원이 있기까지의 역사와 전통 등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서 안정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때까지는 현행 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담당 부원장을 선임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회장을 임명하여 그와 손잡고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회장 선임을 구안하였습니다. 지회장 선임은 전임 원장들이 추진하면서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사업이므로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또한 임원으로 임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수나 활동비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의 지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 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유관단체가 국기원 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있는 바 그것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제정 당시에 참여했던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을 제외한 기타 태권도 관련 단체는 이사 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국기원의 공헌도가 높은 국내외 사본도 매번 새로 추첨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태권도 관련자는 국기원에서 추천한 3명이면 충분하니 태권도 유관단체의 역량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까지 배제한 국기원 추차 3인, 한국체육기자연맹 1인, 대한변호사협회 1인, 외부 평가 전문업체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비록 소수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사추천위회가 뚜렷한 평가 기준 없이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합의에 의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사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그들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태여 많은 인원으로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관 제9조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여 선임되지만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은 어떤 조건으로 선임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안은 행정부원장은 원장의 권리를 대비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연수원장과 국제부원장은 그 업무에 적합한 분을 이사나 원외이사 중에서 원장이 선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고 2안은
행정부원장과 연수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국제부원장은 원외 인사 중에서 선임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임원의 상근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원장을 상근으로 할 것인지 비상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선출 직업으로 또한 해야 할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상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수는 연봉 대신 활동비 형태로 소액 지불하는 명예봉사직으로 예우하자는 주장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원장이 상근하며 활동비를 받게 되는 일하는 명예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원장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1안은 원장, 부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연수원장과 국제부원장은 비상근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안은 원장, 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국제부원장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비상근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제10조 원장 선출 조항에는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 후보자 자격, 선거인단 구성, 선거 방식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장 후보 자격은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의 내리거나 규정하느냐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안과 2안은 국회의원의 소주주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 4단 이상의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범이면 누구든 원장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4단 이상으로서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원장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안과 4안은 국회의원은 단체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므로 무엇보다 태권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권위와 존엄을 담지한 고단자를 수장으로 모셔야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권위가 존중되고 그에 따른 바른 방향 설정과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인단에 관한 조항입니다. English clause on the electoral college is on the next page. 원장을 이사회가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식에서 태권도 유관단체가 추천한 선거인과 국회의원 등록 사범위 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누가 원장을 뽑아야 정당한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원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세계 태권도 연맹과 대한태권도 협회의 영향력이 과다하다는 비판적 의견과 함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등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태권도인들이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원 등록 사범 13,000명에게 국내 사범 만여 명, 국외 사범 3천여 명, 도합 13,000여 명에게 투표권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현재 행재정 능력으로는 13,000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3,000명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500명으로 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도출한 것입니다. 13,000명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면 374명, 약 400명입니다. 이렇게 모집단을 국회의원 등록회원 사범으로 설정하고 무선 표집을 하면 선거인단을 객관타당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보면 선거인단의 80% 정도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100명을 늘려 500명의 사범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원장을 선출하면 직접 선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한 원장 선출을 지지하는 태권도인들은 국기원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사범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그들이 국기원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각종 국기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기원과 결별하여 자퇴단정을 발급하는 사범들이 국기원으로 복귀하는 효과,
원장이 각종 태권도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 도장 우선 정책을 펼치는 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인단의 구성을 변경한다면 이라는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의 단청 신청 기록이 있는 회원사범 중 500인을 무선 표집하여 선정하는 것이고, 이안은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의 단청 신청 기록이 있는 회원 가운데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범 가운데 500인을 무선 표집 선정하는 것입니다. 3안은 단청 신청 기록이 없는 사범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회원 사범 중 500인을 무선 표집하여 선정하는 것이고, 4안은 4만의 자격을 갖춘 사범들 중에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범 가운데 500인을 무선으로 표집 선정하는 안입니다. 5안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20%에 해당하는 현행 기관 추천 선거인 15명을 20명으로 확대하여 1인 투표제로 확정하고, 나머지 80%, 즉 60명의 사범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500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이사 2인, 대한태권도협회장 추천 이사 3인을 추가하여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기관 추천 선거인단을 20인으로 구성하고, 태권도 사범 선거인단을 60인에서 500인으로 확대 구성하게 됩니다.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선거인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번 원장 선거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에 거주하는 선거인 30명, 약 한 20% 내외 됩니다. 직접 투표자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투표가 불가피해지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온라인 투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선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 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75명 가운데 62명이 선거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인단의 20%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각자 자기 집이나 사무실 등 즉 자기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을 때 선거 참여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거 참여율이 오프라인 선거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가 없거나 시차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면 참여율이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으로 보면 최소한 38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야 선거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그 1차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탈의 문제인데요. 일단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구성한 선거인단을 어떻게 통제해서 끝까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원장 선거에서 60여명이 투표하여 최영렬 후보가 31표, 오너균 후보가 30표, 기권이 1표였습니다. 선관위는 기권 1표를 무효 처리하고 최영렬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업무정지 가처분 그 소송에서 기권 1표도 유효표이므로 최영렬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62표의 과반인 32표를 득표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당선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투표에서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2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탈하기 시작하면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선거는 오프라인 선거와 달리 각자 자기 공간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1차 투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지지 후보자를 협의 또는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칫 재미없는 선거가 되어서 기권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방식을 바꾸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를 실시하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라도 바꿔야 선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여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선거에 책임을 맡은 국기원의 입장에서는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선거 방법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전자투표가 불가피한 상황과 과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투표 방식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인 선거인단의 구성과 다득표 선출 방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정관을 개정하여 선거인단을 새로 구성하지 않으면 선거 방식만이라도 개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막연히 집에서 개인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더 높을 것이라든지 1차에서 과반수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는 없다든지 선거인을 특정 공간에 꽉 묶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믿고 투표를 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방식을 이란처럼 유효 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이항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행정부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하면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장 선출 절차입니다. 원장 선출 절차 또한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 사항은 아니므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와 연수원을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태권도를 연구하여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고 태권도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원장 직속하에 두어야 하고 반면 태권도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면 연수원장 밑에 두어야 합니다. 연구소에 나오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활용 가능한 자료로 가공해서 현장 사범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한다면 연수원에 소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발표드린 정관 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정성껏 보내준 의견은 종합 정리해서 정관개정위원회의 초안 작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정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해 주신 손천택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양택진 전문기자님을 시작으로 최성주 사범님, 노수명 인천태권도광역시협회 명예회장님을 순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15분 이내로 토론을 마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택진 태권도 전문 기자께서는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전문 기자 양택진입니다. 손천탁 위원장님의 정관 개정안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이번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해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관 개정에서 다루고 있는 원장 선출 관련 개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을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정관에 따라 원장을 선출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8일자로 최영렬 전 원장의 사임서가 국기원 이사회 의결에 의해 수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원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고 또 하나는 최영렬 원장의 사임서를 수리한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장기간 이어질 소송입니다. 사임서 수리를 의결한 국기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번 선거는 형식적으로 보궐선거입니다. 자녀 임기를 물려받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관을 개정해 원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 국회의원 원장과 원장 선거 관리 규정은 당선자 확정과 관련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 직무집행 정지 신청의 배경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영렬 원장의 사임서 논란 전에 이미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관 개정은 원장 선출과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정관 개정 중 원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의 개정 핵심은 기존 정관 및 원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인단의 구성이 그 질과 내용에 있어서 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의 정관 개정은 선거인단 구성의 질과 내용을 손질해 선출된 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입니다. 선거는 늘 예민하고 많은 논란을 안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정관대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외피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각 캠프의 선거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청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 정관대로 원장 선거를 치를 경우 지난번 선거에서 드러났던 몇 가지의 문제점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우선 크게는 기존 정관 및 원장 선거 관리 규정에 적시된 70여 명의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똑같이 선거를 치른다면 70명밖에 되지 않는 선거인단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선거인 추천 권한을 보유한 유관단체 영향력 행사 배분이 매우 강한 구조로 치러지게 됩니다. 국기원을 각 태권도 유관단체의 연합체적 성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단체로 볼 것이냐라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선거인단 구조는 기왕에 우리가 원장선출위원회에서 원장을 선출한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선거인단을 점차 확대해 일부 세력이나 파벌이 아닌 가능한 다수의 태권도계 민의의 구조로 선출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또 상당수 선거인단의 윤곽과 명단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유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관에 따라 70여 명의 선거인단 중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 즉 원장을 선출하는 해 직전 3년간 국기원 승분단 심사를 위해 추천한 응시자 수의 평균으로 선정되는 국내 35인과 국외 5명의 선거인단의 경우 1년의 시차를 두고 크게 바뀌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점에서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회 역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기존 정관과 원장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궐선거 절차와 관련해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할 선거인단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번 정관 개정은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기존 정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원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을 보완 개정해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사장의 리더십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 즉 자기 책임하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편부당하고 공정하며 또 원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정관 개정 및 보궐선거에 있어 이를 주도한 이사회가 이를 다시 뒤집거나 기존 정관대로 원장을 선출한다면 이는 무능이거나 무책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존 정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판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태권도계 민의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정당성과 명분은 국기원 정각길 이사장과 이사회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영렬 원장 사태에 붙여 도드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기원 안팎에서 현 국기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오늘 발제된 정관 개정 중 중요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관 2조 설립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2조는 국기원의 목적과 관련해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목적의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이고 한 단체의 정관에 어울릴 만한 표현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바로 국기원의 중앙도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기원 심사와 관련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태권도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그만큼 국기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의 방향이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정관 개정, 국기원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관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매진은 결국 국기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대한태권도협회나 세계태권도연맹은 대회라는 실체가 있지만 국기원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기원은 이제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 아닌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의 의미를 높여야 합니다. 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심사의 내용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결국 심사가 답이라는 방점을 국기원 정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하게 새겨놓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조 사무소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4조 사업 관련의 국기원 지부 설립 및 운영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정관 개정의 방향성인 국제기구에 부합하는 정관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기원 지부 설립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태권도계에서는 국기원 지부 설립과 관련해 대립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기원이 자체적으로 지부를 설립하자는 것과 세계 태권도 연맹과 2인 삼각으로 기존의 국가협회와 대륙연맹 조직을 국기원 지부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국기원에서 자체적으로 지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은 세계연맹 총재가 언제 해외 인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태권도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계연맹의 자체단증 발급으로 돌아서면 국기원이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연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은 국기원과 세계연맹을 불가분의 관계로 구조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로 공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듯 다른 논리입니다. 또 국기원이 지부를 특정 국가에 설립할 경우 해당 국가협회와의 갈등이 필연적이며 국가협회 대륙연맹의 자체단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계연맹과 협조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당장에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에는 조직의 논리가 있고 또 어떤 형태가 국기원의 미래, 태권도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지 누구도 정답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기원 정관에 지부 설립 및 운영을 추가하되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장기적으로 특수법인 국기원의 재단법인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10여 년 전 재단법인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국기원이 자정 능력이 없었고 또 유사단체 난립과 같은 문제로 인해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에 태권도 국기원을 헌납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수법인 국기원 10년, 과연 그동안 국기원은 재단법인화를 다시 주장할 만큼 성숙도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때때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 문체부를 비판하고 이럴 바에야 재단법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은 국기원 기득권 정학과 관련한 불만 내지는 포석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국기원 재단법인화가 중요한 이슈로 다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기원이 국제기구로서의 기능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성숙도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화와 지부 설립이 연동되어져서 준비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IOC나 해외에서는 왜 대한민국 정부에 기속되어 있는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단증을 발급받아야 하느냐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주장이나 발언이 사실이라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같은 맥락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관과 이사장을 승인하는 특수법인 국기원에 일종의 하부 조직인 지부를 과연 해외에서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국가협회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늬만 국제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인 국제기구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서 지부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대한태권도협회는 현재 국기원의 지부입니까? 국기원이 국제기구가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 현재는 대한태권도협회인데 형식적 측면에서 국기원의 n분의 1이 되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한태권도 역시 국기원의 국제기구 위상 제고에 동참한다면 일종의 n분의 1의 의미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심사권 수임단체이고 시도협회는 재수임단체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결국 국기원 지부 설립 문제는 단순히 국가협회를 상대로 할 것이냐, 지부를 별도로 설립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기원의 장기적 재단법이나 그리고 현재 심사권과 관련해 가장 강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7조의 세계태권도연맹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현행 유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8조의 원장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원장의 상금과 권한은 손질하지 말고 연봉과 업무 추진비를 모두 지급할 경우 현재의 기준에서 최소 5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8조의 부원장 또는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로 제안된 상근 사무총장과 상근 연수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원장, 국제부원장 등의 이야기도 물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을 둘 경우 굳이 상근 임원의 숫자를 늘려가며 행정부원장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 국제부원장의 경우 오히려 원장과의 업무 중복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사무총장을 런닝메이트로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둘 것을 제안합니다. 8조 이사 감축과 관련해서는 동의하되 장기적으로 해외 이사 비중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8조의 당연직 이사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각 유관단체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유관단체 당연직 이사의 정족수 및 의결권 행사가 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국기원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3월 정관 개정 공청회 때도 토론자로 나왔습니다만 당시 정관 개정을 할 때의 배경을 보면 국기원 이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연직 이사에 대한 지위 변동을 주장할 만큼 국기원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연직 이사들이 국기원 이사회에 와서 각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지나치게 강하게 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상호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8조의 지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지부 설립 문제와 연동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논의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구조 중에 이사추천위원회 감축과 관련해서 각 단체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 내용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그리고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몫의 이사추천위원 몫을 빼거나 또 다른 제안은 현행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몫을 배정한 거라면 빼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고 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몫이라면 현행 유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손천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사정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면 줄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의 부원장,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사무총장 제도를 도입하고 가능하다면 원장 선거에서 아예 런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른 후 당선이 되면 원장과 함께 임기 없는 당연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조의 상근임원과 관련해서 연수원장은 연수원이 있는 곳에서 상근할 것을 제안하고 사무총장은 상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10조의 원장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번째 제안 내용인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의 사범교육 이수자로 범위를 파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난해 3월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구단자 또는 고단자, 그러니까 6단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9단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무력에 대한 존경이고 선배에 대한 존중이죠. 그런데 결국 고단자, 즉 6단 이상으로 여론이 흘러간 배경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4단은 안 된다는 것도 맥락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5단까지는 시도협회에서 심사를 보고 6단부터는 국기원에서 심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6단도 빨리 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이면 다 땁니다. 이게 좀 웃기는 건데 정관에 보면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9단 또는 고단자로서 원장 선출기구인 선거인단에서 1인을 선출하여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단자에 이미 9단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행정적 실수입니까? 사실 4단 이상의 사범교육 이수자가 실제 선거에 나와서 다양한 경력을 갖춘 9단을 이겼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반성해야 할 일 아닙니까?
따라서 전 4단 이상의 사범교육 이수자로 후보자의 자격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달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데 후보자 자격이 서울대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고시 합격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외교학과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5번 이상 해야 나오는 것도 아니고 60대 이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후보자 자격의 문호를 대폭 여는 것이 열린 국회의원을 만들고 오히려 구단의 존경이 세워지는 것에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 중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저는 두 번째 제안인 최근 3년 동안 국기원에 단증 신청 기록이 있는 회원사범 중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범 가운데 500인을 우선 표집하는 방식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추천, 시도협회장 몫의 확대라든가 국기원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숫자의 확대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체 선거인단 숫자가 500인 이상이 될 경우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굳이 확대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선 표집 선거인단 숫자의 확대는 향후 국기원의 국제기구로서의 지향점이라는 관점에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선출직과 임명직이 갖는 의미는 분명 다릅니다. 또한 완전한 형태의 직선제가 기술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강력합니다. 더욱이 국기원의 법인 형태와 단체 특성상 이사회를 견제할 총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측면에 비추어서 선출직 원장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그에 상응할 만큼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선출직 원장의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로 해결 가능한 선에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단 우선 당장 제안된 무선 편집 500인과 관련해 국내와 국외의 배분 문제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KMS라든가 KPS에 등록되어 있는 승단 추천 자격 부여 회원의 숫자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국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서도 많이 선거인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온라인 투표 내지는 온라인 투표 병행으로 간다는 건데 이럴 경우 시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투표 시간 확대 내지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조의 선거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제안인 유효 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 보면 동수인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연령에 따른 차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도입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관 개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원장과 이사장의 통합 문제도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지금 특수법인화에서 이사장은 문체부 장관 승인 인사고 원장은 원장선출위원회 선출 후 보고 인사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건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자 법인의 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대관 업무와 같은 역할에 집중하고 원장은 국기원의 상징이자 행정총괄자로 역할을 하면서 손발을 맞추면 가장 좋은 것이기는 한데 지난 특수법인 10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사장이 마땅한 외부 직함인 활동이 없을 경우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대장이 둘 있는 격이라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입장에서는 원장이 없으면 좋고 원장 입장에서는 이사장이 없으면 좋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데 사실 국기원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단체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는 이사장과 원장의 통합도 한번 좀 고려할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코로나19로 많은 태권도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국기원의 대내적 형편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부디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주 사범님께서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주 사범입니다. 지금 국기원에서 정관 개정을 하기 위한 이런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 태권도 및 그 국외 태권도장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장 선거 개정을 위한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그 14페이지 중에 9페이지가 원장 선거에 관한 개정에 관한 겁니다. 선거인단 구성부터 원장의 자격, 또 원장의 보수, 또 이사의 역할, 그 모든 게 다 원장을 다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시기에 꼭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더군다나 지금 최영렬 원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벌써 1년째가 다 돼갑니다. 임기 3년 중에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동안 지금 뭘 했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소송 걸리고 직무정지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또 지금 해임되고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본인이 물론 제일 책임이 크죠. 그렇지만 이 국기원을 같이 끌어가는 이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사장이 얼마 전에는 태권도 구단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로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태권도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 막말을 듣는 그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또한 이사장과 이사회가 공히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일반 단체하고 다릅니다. 태권도는 엄연히 위계가 있는 단체고 그 위계 속에서 우리가 상하의 어떤 조직을 꾸려나가고 또 일선에서 뛰는 사범부터 그 일선에 뛰는 사범의 어떤 지원, 감독, 관리, 행정 지원을 국교원과 각 시도협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교원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피력하고 공식적으로는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그 국교원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사범들을 뭘로 보느냐 그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도장이 올해 안에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도장도 많고. 그랬을 때 국교원이 어떤 입장을 쳐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국교원 원장의 이런 그 골석 상태로 태권도의 어떤 발전이나 정책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저해야 하는 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원장을 모셔다가 태권도의 어떤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뭔가 지원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저 최성준 사범님 저기 정관 개정과 관련한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알겠는데요. 정관과 지금 개정안 예, 정관 개정에 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예, 그 사회자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옆에서 끼어드시면 그 시간조차도 지금 소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국회에서 정중하게 태권도 어떤 구단에 대한 그런 그 태도라든가 그런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을 위한 이제 세부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은 제 8조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위에 세계 태권도 연맹과 7조, 8조가 이제 같이 연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7조 같은 경우 세계 태권도 연맹 보면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 조항을 뭐 삭제하자. 그럼 삭제하고 과연 국교원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세계 지금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세계 연맹과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사장의 비상근이죠. 원장은 지금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 연봉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물론 지금 그 원장이 역할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연봉을 깎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연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사장이 비상근이고 원장이 상근이면 상근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금액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러나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같이 받는다? 그거는 누가 그럼 상근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충분히. 그 다음, 지금 직제가 뭐 국제부원장, 연수원장, 또 그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하니 많이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이사 중에서 그분들을 선임한다? 그럼 이사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건가요? 그것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그 일사적으로 그 원장부터 그 밑에 국장, 처장까지 일사적 처리가 안 된다. 업무 처리가. 그래서 중간에 사무총장이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그렇게 그 조직 체계를 갖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지금 이사회가 지금 뭐 20인, 30인, 뭐 지금 15인, 25인 됐는데요. 이사회가 인원수 때문에 지금 이사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회의 어떤 그 사람들의 면모라든가 또 이사회의 어떤 그 독점력 이런 것 때문에 이사회가 파행이 되고 이사회가 어떤 국견을 그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이사회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또 각 그 당연직 이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견에 그 관계된 당연직 이사들은 당연히 국견과 같이 가야죠. 그분들을 빼고 무슨 그 국견이 혼자 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회장 임명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이사 추천회를 아마 공평하게 서류 검토부터 시작해서 잘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 좀 더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그 공정한 이사 추천을 가동을 해서 그 훌륭한 이사들을 모시면 국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원장을 상근을 할 것인지 비상근을 할 것인지는 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근 비상근으로 아마 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은 국견의 행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서는 얘기했지만 상근을 하면 그만큼 또 그 보수도 적정하게 비상근하고 너무 이렇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원장의 자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원장의 자격은 지금 뭐 4단, 뭐 6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견에 지금 그 9단 단증을 그 심사를 보고 합격을 하면 그 수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는 일반 그 무슨 그 비즈니스 단체라든가 뭐 친목회 단체라든가 일반 그 관공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직급이 있지만 직급 안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태권도 단에 대한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 제 생각은 4단이 9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단 역시 4단한테 그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9단이 우리나라의 그 외국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분이 계십니다. 지금 9단 중에 훌륭한 인품을 가신 태권도 기여가 높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9단에 적합자가 없다. 그러면 8단 중에 하면 됩니다. 8단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지금. 그럼 총 3,000명 중에 그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그 6단, 4단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설에 무슨 기술을 완성을 하려면 1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10년은 해야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도장에서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번씩 해서 한 동작을 했을 때 1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1만 번의 법칙과도 일맥상통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을 하면 몇 단이 되느냐? 보통 빠르게 중간중간 뭐 텀이 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5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4단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6단도 마찬가지고 6단이면 아까 우리 그 양태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30대입니다. 30대. 30대가 국견 원장을 한다 그러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일반 무슨 뭐
정치인들 시의원 뽑습니까, 우리? 그거는 심각하게 많은 사모님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모님들이 도복을 아마 벗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40년을 국회의원 개원 이래 지금 여기 다녔는데 어떻게 4단한테 제가 9단을 받겠습니까? 6단한테 어떻게 9단 받습니까, 제가? 전에 강원식 원장님처럼 부득이하게 8단이신데도 이제 더 다른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셨잖아요.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9단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존의 정강연에 보면 9단 또는 고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선거인단 구성에 보면 지금 13,000명, 국내가 지금 10,000여 개 등록도장인데요. 지금 9,900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100여 개가 지금 폐업을 했고 9,900개밖에 안 되고요. 지금 그 외국에 3,000명, 뭐 정파사범 한 40여 분 되는데, 그럼 13,000명의 어떤 그런 그 국회의원 아이들 갖고 계시는 사모님들이 계세요. 거기에 그 아까 500명 보니까 약 3.8%더라고요. 자, 3.8%로 선거인단을 꾸려서 선거를 하나, 기존에 그 대표성을 띈 그 선거인단 표집단에서 0.6%를 하나, 그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아예 직선제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그 아마 그 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3.8%, 0.6%가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럴 바에는 아예 직선제나 전체 온라인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11페이지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그 한 것 중에 보면 이란 뭐 등록은 돼 있는데 뭐 3년 동안 이제 뭐 국회의원 그 단증 신청자 또 등록은 돼 있고 단증을 신청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안은 제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선거 규정이 잘못돼서 선거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저도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정관을 해석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잘못한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다시 3차 투표를 했으면 충분히 최영렬 원장이든 원효균 원장이 누구든 정확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중앙선관위가 그 정관에 대한 문항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뭐냐면 원장이 그런 자질이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가 일단 잘못 해석한 거에 문제가 지금 발달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선거가 제대로 돼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으면 지금 원장 적절하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적합하게?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다. 본인들의 어떤 그런 약간의 뭐 실책 뭐 그렇게 돼 있고 또 선거인단에 성실치 못한 어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날 62명이 있었는데요. 2차까지도 한 분도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 표 계산을 해보면 62표 투표자 중에 1차 4표가 그 김현성 그 연수 전 원장님한테 가고 나머지가 이제 나눠졌거든요. 그리고 2차 투표 때 이제 31, 30표 했어요. 그리고 한 표는 이제 기권하고. 그러니까 표가 다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 거는 그 당시에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런 경비 제공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그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당선에 대한 그 정관 해석 이게 잘못돼서 지금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당선되셨다고 하시는 최영렬 원장님께서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그 후의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 방식이
불과 그 70명의 어떤 그런 표 가지고도 그 적절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그 정관 해석 또한 그 정관 해석에 따른 그 사후 처리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선거 방식이 잘못되고 선거 인단의 그 표집단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만약에 그 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뭐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접촉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언택트 투표를 해서 뭐 온라인을 한다든가 뭐 ARS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온라인 투표를 해가지고 전체 선거인단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거를 500인 선거인단, 뭐 직접 선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규정을 아예 정관의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정관의 그 규정에는 구조 5항에 보면 보궐선거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개월이 지났죠. 그리고 15조 2항에 보면은 2개월 이내에 원장 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중도 사태든 그 거리가 됐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규정에.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자체도 지금 규정 위반입니다. 이 자체도 나중에 소송감이에요. 왜 그 국회의원은 자꾸 그 소송을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그 현행대로 빨리 선거를 해서 그 원장을 뽑은 다음에 여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 손재도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하시고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새로 뽑힌 그 집행부하고 또 이사회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게 뭐 선거를 위한 그냥 임시 방편에 그런 그 정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에도 19년 5월, 19년 7월, 올해 1월 세 번이나 그 개정이 됐더라고요. 무슨 정관이 무슨 신문 조각도 아니고 이렇게 개정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영구용으로 선거 후에 빨리 기존 정관대로 선거 후에 정관을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수명 인천광역시 태권도 협회 명예회장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저출산의 문제, 또 경제난의 문제, 또 학생들 각 가정마다 아들, 딸이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학력 신장에 대해서 관심을 하다 보니까 관장 수련생들이 수련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경제난이 어려운 이 도장 운영난이 어려운 때에 엎친 데 겹친다고 엄청난 쓰나미가 다가온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국기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께 먼저 건의를 드리고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앞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한 분은 언론인답게, 한 분은 현실에 종사하는 태권도 지도자답게 이런저런 말씀을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안을 내는 거 짧은 시간에 안을 내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확장해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 모든 일에는 완급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겠나?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봅니다. 첫째 하나는 국회의원은 원장 한 분이 고리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고리가 됐습니다. 일선체육관에는 엄청나게 피난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도 도장 경영이 어렵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범님들, 관장님들은 이 길을 진정 가야 되겠느냐? 이런 탄식의 소리가 많습니다. 여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에서 직접 간접으로 정책 대안을 세우고 지원 대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데 이 두 가지를 총망라해서 시작이 되겠나? 바로 원장입니다. 물론 이사님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원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이 추진 방향 여러 가지가 바람직하고 향후 머지않은 장래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안이 들어가도 이사님들의 발언 결정이 안 되면 이 토론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급한 게 뭐냐? 바로 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원장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이 방향을 정관 개정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면서 일단 이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원장부터 현 정관으로 선출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 정관이 다소 미흡하고 또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돼서 원장 그립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기는. 그런데 기존 출범되어 있는 이사님과 이사님들은 전부 다 현재 기존 정관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원장만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것도 앞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출까지 보궐되는 원장 선출까지는 현 정관으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정관 개정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뭐 다음번에 한다든지 뭐 언제 한다든지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건의드리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 하나 건의는 지금 현재 도장이 어렵기 때문에 수련생이 줄고 유단자 심사가 엄청나게 줄고 지금 현재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엔 더 줄입니다. 이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그 건의와 제시하는 것은 건의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국회의원 임대료도 2억 원 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가상승으로 해서 한 4억 원이나 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외부의 그 수익 구조가 안 되고 오로지 일선 도장 관장들의 수련생들의 심사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 집행부가 원장이 빨리 선임돼서 집행부가 구성 더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태권도는 국기입니다. 국기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태권도 인내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공재를
공공재의 국기를 국가기관에다가 돈을 지급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겠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함께 검토를 하게 되면 어려운 난관에 국기원에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이브된 그 금액 같은 금액은 일선 체육관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정관은 거의 지금 원장 선출 거리된 상태에서 이 정관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원장 선출에 대한 것에 아마도 10중 8구 블랙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 많은 것을 일일이 토론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쓰다가 장파한다고. 이게 정관 개정하다가 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만큼 국기원의 행정총괄하는 분의 공백이 큰 것만큼 손실일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국기원 원장님을 현재 정관으로 선출하고 향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이 방향은 향후 꾸준히 연구 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이제 현 정관에 대한 것은 1, 2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1, 2안을 전 1안, 2안이 다 동시에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는 혹시 이런 것은 문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하나 사입해 본다 생각합니다. 국기원 소재지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현재 뭐 대한민국 수도도 나오고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현행도 있는데, 이 현행에 이 국기원 소재지가 사무소가 들어가면 어떻겠나, 소재지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기원 지부 설립 운영 및 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부의 그 범위, 구역 범위 이런 것들이 어딘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의 7조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의 이거는 절대적인 공조 체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근하고 원장은 상근하고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근하고 연봉과 업무 추진비를 50% 삭감한다. 현행 유지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1안, 2안, 3안, 4안 결과적으로 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 이런 경우로 해서 지금 넣었는데요. 이것은 사무총장도 같이 들어있구만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원장과 이사장도 겸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제도, 연수원 학감 제도, 연수원장 제도, 행정부원장 제도, 사무총장 제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부원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그 외로는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을 두고, 원장 선출 이후에 시간을 두고 그 사례를 좀 검토하면서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행 유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현재 이사가 현재 15인 이상 일하는 15인 이상 25인인데 이것은 현재가 21인입니다. 원장 한 분 결혼이 됐기 때문에 20분이지만 어쨌든 21분입니다. 원장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현재 21명인데 이 정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이번 정권 새롭게 해가지고 원장 선출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1안에 원장 추천, 이건 지회장을 말하는 거죠. 원장 추천, 이사 가반수 동의,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사장의 보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현행 유지 2안에다가 여기에 지난번 정관개정 소위원회에서 할 때는 9단에 한 분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최종에 가서 이게 빠졌는데 9단 하게 되면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변해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권도의 산증인들이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항에는 이번에 선임해서 행정부원장 이쪽 신설로나 7항 보면은 이쪽에 행정부원장 가로 열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연수원장과 국제부원장 이사 또는 원외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추천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이것 또한 연구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6쪽엔 국제부원장이 저는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비상건이냐 상건이냐 이런 문제는 따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부원장이 국제적인 광범위한 그 조직 구축을 위하거나 그 유대관계를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 태권도인에서만 꼭 태권도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교통이 돼서 국제적으로 대사관들하고의 관계, 현지 교문들하고 관계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촉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 정관 이게 원장 선출 17쪽에 보면 꼭 9단이라야만 되느냐, 또 어떤 토론자께서는 4단 이상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제 마음을 좀 전달하면 아마도 제가 9단이기 때문에 드리면 좀 민망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9단 내에서 국기원을 운영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리더자가 완벽하게 정말 많다면 아마 이런 구차한 이건 안 나왔을 겁니다. 운영면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 능력면이나 그 다음에 경륜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구단에서 뭔가 조금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단들이 더 인격을 위해서 더 애써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관 원장 선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장 선출은 현행 정관으로 원장 선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든 이사 지금 현재 기존 임원들은 현재 정관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신임 이 복을 하는 이 새로운 원장도 역시 그 틀에 원장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지금 현재 선거인단 구성을 새로 낸 것은 이거는 향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 시급하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것 따른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 보완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얼핏 봐도 보완해야 될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서두에 원장은 이 선거 규정으로 이 정관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관으로 하되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 개표 당선 결정할 때 당선을 결정할 때 여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반에서 이게 문제가 혹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반수 참석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선거관리 규정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전자투표가 가능하게끔 돼 있죠. 예, 그럼 전자투표자를 참석 인원으로 넣을 거냐? 이거는 전자투표 득표로만 보느냐? 참석 인원으로 넣을 거냐? 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돼서 이 과반이 됐을 때 그 전자투표로 불가항력에 못 온 사람들을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참석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정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가 다시 치르긴 치르되 무효의 요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아주 끝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만, 원칙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현행 선거 규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볼 소재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과반수로 해야 되느냐, 이게 동표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득표로 하느냐, 그건 아까 여기서 제시할 때 그게 다 고민으로 다 나와 있던데, 이건 상당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첨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수원과 연구소도 아까 이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국기원의 싱크탱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일선 도장에서 가리킬 품새만 보더라도 총 유급자 품새부터 유단자 품새까지 17개 품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일선에서 충분하게 단계별로 그 가리킬 수 있는 품새를 만들어내고 운영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의 역사 전통 100년 대계를 위한 어떤 그런 연구 전반적인 거를 연구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연구소가 당연히 독립적으로 필요하고요. 아니면은 현행대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연수원에서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주고받는 요 아주 소극적인 그런 폭에서 한다라면 이거는 합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새로운 원장이 나오셔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수 생활을 통해서 부터 지도자 생활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구단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것을 그래도 고민도 해보고 현실 집행부에서 또 역할도 해봤습니다. 이런 장기 바둑을 두면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겁수 단수가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지도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품새 하나 유단자 품새 하려면 고래 품새 하나 하고 나서는 1년 동안 가리키는 것이 건강 품새 하나입니다. 이 품에 3품 가려면 태백 품새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품에 3품 가려면 2년 걸립니다. 기간으로는 2년 동안 품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처음에 초창기 때 이 품새를 만들 때는 다 성인들 위주였습니다. 저희들 태권도 시작할 때는 다 중학교 이상 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부 5살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성세대에 하고 있는 품새 태극 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으로 한번 국회에서 검토를 하는데 이번 새로운 원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서 국회의원 정책 방향을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태권도 국회의원이 수입이 단증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등등. 또 한 가지는 아까 9단 6단서부터라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이 만약에 9단이 아니고 원장님이 9단이 아닐 때 그때 9단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고민, 이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원장 선출을 지금 현재 급한 원장 선출이 필요한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모든 것을 갑론을박하고 모든 것을 다시 재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의 경우 좋은 안을 보면서 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 선출 현행 정관대로 하고 불가분에 아까 제시했던 그런 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현행 정관입니다. 예, 기타 등등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다 많은 사람들을 충족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 태권도인들은 열정이 많고 또 방향도 참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백인 백색의 이론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이사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번 선거는 현 정관대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장을 선출하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예님 감사합니다. 토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질문 및 의견 사항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사항을 손천택 발자자께 선별하여 전달하면 발자자께서 질문이나 의견을 읽고 답변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 토론자께도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그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올린 글 또는 질문 모두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오늘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만큼 그 안에서 그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답변이 왔는데요. 우선 좀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것은 좀 제가 답변 겸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수 그 원장 코로나 시국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지적을 토론자들도 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국으로 혼란인 상황에서 꼭 지금 정관 개정을 해야 하나, 새로운 원장이 당선된 후에 정관을 개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이 고리됨에 따라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정관을 개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정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정관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 검토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최영을 원장의 거리 사퇴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노순명 회장께서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그 전자투표 키보드에 앉으면 참석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거 참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현정화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거든요. 그런 또다시 원장 선거를 치룰 때 참 해석이 분분해서 자칫하면 원장 선거를 할 수 없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거를 고치면서 뭐 그동안 제기됐던 뭐 선거인단 문제를 함께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 온 것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온라인 투표가 불가피하잖아요. 정관을 개정 정관을 하든 현 정관으로 선거를 하든 그 온라인 투표가 불가피한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는가. 근데 이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 노승명 토론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까 그 참석인은 요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 선거 관리 규정 그게만 의존해서 과연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관상의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거인단이 좀 늘어나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행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사범 입장에서 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주인은 사범인데 500인 선거인단은 되고 직선제는 안 되느냐, 어불성설이다 하는 김에 직선제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요거는 우리 토론자들께서도 잠깐 아까 우리 최성주 사범께서 직선제 차라리 낫잖아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의견 있으세요? 네. 네. 네, 최성주 사범입니다. 만약에 정관 개정을 한다, 그리고 원장 선거의 어떤 공정성 확보라든가 다수의 태권도 사범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선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 990여 개, 해외 3천여, 그리고 정파 사범은 40여 명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온라인 할 바에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간상 그리고 1년에 지금 공백과 공전이 되고 국회의원 행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어떤 게 더 국회의원을 위한 이익이고 도당 사범들의 이익인가를 생각하고 언제 어느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걸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원장 권한과 역할 축소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과 역할은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뭐 발표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장돼야 된다. 오히려 그 어떤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그 봉급받는 만큼 제대로 일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만 보수는 좀 명예직으로 그 퇴직 후에 무슨 재산 정식의 도구로 원장직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권위와 그 권한은 인정하되 그 보수는 마지막 봉사 기회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거 아까 조금 저희들 이렇게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노순명 그 토론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보류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이렇게 원장님 먼저 이제 연봉 문제, 보수 문제 조금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되게 그냥 단순한 논리로
돈에 비례해서 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그 원장 선거를 할 때 아주 미니 간선으로 할 때의 선출과 지금 만약에 그 규모를 넓혀가고 앞으로 더 넓혀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원장 권한도 아마 다르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있죠. 그러면 저도 그걸 좀 보니까 원장은 상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상근자와 본고에 대한 그 급여에 대한 노동법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해서 하다 보면 이거는 상당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어느 한두 사람의 제한되어 있는 그 의견, 소견을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백색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류했던 겁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선거인단 구성과 운영이사회 그 폐지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하게 되면 일부 정치 브로커들이 이제 뜻을 모아 동조해서 선거를 하게 되니까 그 자질 있는 원장을 뽑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나 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저 발표에도 어느 정도 묻어놨고 토론자들께서도 그 인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데는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다만 시점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 왕급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지금 바꿔서 뽑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답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사회 폐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사실 운영이사 지금 국기원의 경우 이사장과 원장의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한 9인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